같고 큰 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모르겠어요. 모를 때 항상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 들어간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에 뭐 들어간다? 루트 3.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루트 3 이하 혹은 K는 루트 3 이상 요런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씁니다. 마이너스 A 자리에 뭐가 보여요? K제곱 플러스 1분의 B 자리에 뭐가 보여요? 마이너스 4K가 보이는데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다가 돼야 된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그냥 이렇게 플러스로 바꿀 수 있죠. 선생님 분수식? 분수식의 부등식은 어떻게 풉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부등식은 교육과정,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2차 부등식까지 배워요. 그런데 실제 수학 문제로는요, 막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분수꼴의 부등식도 나와요. 안 배웠는데요. 걔네들의 기본 요령은 다음과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4차 부등식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0 이상이다 이렇게 붙여놨을 때요. 얘는 실수의 제곱이지. 얘는 항상요.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문제에 이런 조건 같은 게 붙어버릴 거야. 그러면 얘는 항상 무슨 수가 돼? 무조건 100% 양수만 돼버리겠네. 왜? 실수의 제곱은 양수 혹은 0이거든. 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데 0이 안 되면 양수예요.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양수는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4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고1 수학에서. 되겠습니까? 무조건 음수도 없애면 돼. 근데 무조건 음수는 없애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양수는 그냥 없애고 무조건 음수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서 없애면 되는데 선생님의 경험상으로는 이와 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수학 문제 내시는 분들도 야 애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무조건 음수가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조건 양수는 양수로 양변을 나눠버려야겠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 이러고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 이 식에 무조건 양수 있니 없니? 있지. 누가 무조건 양수야? 얘가. 무조건 양수는 양변에 똑같이 곱해서 얘 없는 셈 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결국 이 식은 핵심식이 부등호 부호에 영향을 주는 건 4K만 남게 되고요. 양변 4로 나누면 K는 결국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들어갑니다. 자,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근계간에 의하면 뭐야? A분의 C. 그래서 봤더니 A는 K제곱 플러스 1이고 C는 3이 나오는데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대요. 자, 요 식 풀면 얘는 답이 뭐가 나올까?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의 답은? 네? 3이 0보다 크다가 답이야? 자, 얘 무조건 양수죠. 양수분의 3은 무조건 양수죠. 양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즉 K자리에 아무 수나 다 집어넣어도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네?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배웠습니까? 절대 부등식이라고 배웠어요. K자리에 어떤 수를 넣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절대 부등식은 K값을 구하면 K는 뭐가 나온다? 모든 K는 실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가 된다요. 그냥 아무 수나 다 들어가도 이 부등식은 무조건 만족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하나, 둘, 세 개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녀석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마이너스 루트 3 이하, 루트 3 이상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K는 0보다 크다. 얘는요, 예, 빨간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K는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펜이 하나가, 어머, 여기구나. 예. 그리고 K는 모든 실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슉!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이때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찾았더니 바로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모두 보이는 이 라인이 되겠네요. 결국 이 문제에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면 답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K는 루트 3 이상이다 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실근의 부호예요.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세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풀이는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쇼. 와,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부호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까? 한 가지 조건. 뭐만 만족하면 돼요? 시작!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얘만 만족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를 풀어봅니다. 알파, 베타가 뭔데? 2분의 뭐야?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요게 상수자리죠.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나왔어요. 자, 얘는 이제 1차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양변에 몇을 곱해야 됩니까? 2를 곱합니다.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A를 이항하면 편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A를 이항하면 플러스 A가 돼서 A는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어때요? 무지하게 편하죠. 결론 말씀드릴까요? 얘는요, 시험에 안 나와요. 절대로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신용 문제로 주로 나오는 유형은 바로 무슨 유형이냐? 변형 유형인 제3의 유형.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이요. 내신에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세 개 중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요. 세 번째.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출제가 잘 되는지 볼 텐데, 세 번째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요,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개념 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유형이에요. 자, 보자. 양근과 음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있다요. 양근, 음근?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네. 그러므로 얘는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태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어차피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따져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몰라, 답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못 구해라고 했는데, 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문제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0보다 작다가 되겠지. 음근의 절대값이 훨씬 크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뭐예요? 우선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를 기본적으로 만족할 텐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라고 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유형의 문제는요, 두 가지 조건을 따져주면 돼요. 판별식 D는 따질 필요 없고요. 자, 두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우선 알파, 베타는 0보다 작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변형 유형을 가지고 푸는 거. 이 유형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위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0초 드리겠습니다. 푸십시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십시오. 7. 정답입니다. 자, 우리요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게 된다. 문제를 읽었을 때 우리는 와우, 예,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우선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실근의 부호라는 느낌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야 해. 와우, 기준 0을 중심으로 근이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를 묻고 있구나. 우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좋았어. 첫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요걸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므로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보려고 했더니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만큼은 째려보기만 해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근의 곱 구하면 뭐 나옵니까? 시작! 2m-7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근의 합 구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3m-1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1차 방정식 풉니다. 2m은 7보다 작다. 양변을 양수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의 변화 없겠죠. 자, -3m은 11보다 작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했더니 -3분의 11보다는 크고 2분의 7보다는 작다라고 나왔는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m이 몇 개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2분의 7은 대략 몇 정도 되는 수입니까? 3.5 정도 되는 수죠. 자, 그리고 -3분의 11은 -3.앵앵앵 하는 수지.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수, 큰 수부터 부르면 3, 2, 1, 0, -1, -2 어디까지? -3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총 몇 개입니까? 7개. 그래서 답을 7개라고 내시면 되겠습니다.